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온 거는 이제 100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나올 때부터 관심은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케팅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이에요. 대학 다닐 때는 이거를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달달 외웠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만들어진 구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마케터를 10년 넘게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마케팅 프레임워크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말과 사례로만 구성된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분석하고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 구조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씨의 스토리로 마케팅을 좀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는 파인 컨설팅이라는 가상의 회사와 함께 이 마케팅을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제가 이론 강의를 만든 이유는, 대부분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마케팅 관련 강의가 어떠한 팁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아니면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마케팅에서 하나의 분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전체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팀을 운영하실 수가 있고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당히 많은 수의 마케터들을 후배로서 육성을 시켰는데, 그 친구들도 이론적인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친구들이 훨씬 더 성장이 빨랐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똑똑한 마케터는 시장을 분석한다인데, 많은 온라인 셀러들이나 마케터들은 경쟁자 베이스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뭘 파니까, 저걸 얼마에 파니까, 저걸 누구한테 파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케터들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이 시장 환경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이걸부터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 마케팅을 전쟁 전략에 빗대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자, 즉 적을 제압하는 거가 전략 전술과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이 마케팅에 차용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디서 싸우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장이 그런 전쟁터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케터라고 그러면 카테고리나 분야가 되겠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모든 시장에 다 들어가고 싶죠. 왜냐,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시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명품이 아니면서 명품 포지션을 가지고 명품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 체력은 자금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생존을 위한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뭐가 지속돼야 되냐면 투자가 지속이 돼야 돼요. 생존을 위한 수익, 뭐 들어가서 100원, 200원 번다고 바로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규모의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투자를 스타트업들은 계속 IR을 통해서 프리 시즌, 뭐 A 시즌 이렇게 계속 투자를 받죠. 근데 소규모 업체나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부분 대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존을 위한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은 계속 대출 금액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생존을 위한 수익이 나오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사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전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히 인력 부분입니다. 이 시장에 들어가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거나 그 안에서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 시장을 아는 이제 경력자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경력자들을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자들입니다. 경쟁자들은 새로 들어오는 우리 같은
신규 판매자들, 신규 플레이어들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만듭니다. 이 시장에 우리가 정착하기 어렵게 계속적으로 장벽을 세우고 장애물을 만드는 거죠. 이 네 가지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시간과 돈과 기업의 모든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다 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시장이 매력적이고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시장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인지,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떠한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인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어야 돼요. 어떤 매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제 베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오는 사이즈가 충분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100만원이 전체 사이즈인 시장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1등을 해도 100만원 밖에 못 버니까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100만원이에요, 매출이.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이게 15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시장 크게 점점 커지니까. 파이가 커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처럼 점점 커지니까 1%의 점유율만 지켜도 우리의 매출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감소하는 시장은 1%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만원에서 5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당연히 예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유율을 2%로 올려야 돼요. 점유율을 2배로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자원과 이것들을 투자를 해도 매출이 제자리예요.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시장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적은 시장입니다. 경쟁자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이 경쟁자들의 능력이 우리보다 약한 시장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봐서 우리는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 후보군이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후보군들 중에서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 우리의 자금력은 충분한지, 설비나 공장이나 기타 등등 이러한 자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집중해 두세요. 예. 그리고 어떤 걸 들어가냐면 시장 환경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 계절별 특성은 있는지, 이런 시장의 특성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냐면 경쟁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쟁자들이 있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을 분석을 해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 특성은 무엇인지, 왜 지불하는지,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인구 통계도 할 수 있고, 시장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경쟁자의 특성, 고객의 특성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전쟁터를 파악을 했으니까 뭐가 나오나요? 자연스럽게 전략이 수립이 돼요. 이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장점과 단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장 환경과 고객, 그 다음에 경쟁자의 장점, 단점, 우리의 장점, 단점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이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특강처럼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와트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요 틀 안에 넣으면 마케팅 전략이 어느 정도 구축이 쉽게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거를 아시는 것보다는 전체 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특강으로 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략을 만들어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략은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일수록 이 전략의 효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져다가 적당히 한 5에서 20%의 마진을 묻혀서 광고를 많이 해서 팔겠습니다. 광고를 잘하겠습니다. SNS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시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으로 가서 광고까지 많이 쏘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머니게임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머니게임을 하려고 공부를 하거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경쟁자가 할 수 없는 것, 특히 경쟁자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시들을 좀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전략이 나와야 된다. 남들과 다른 것, 그리고 남들이 똑같이 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와 즉 나와 경쟁자와 고객을 분석하는 것, 이거를 크게 거시적 환경 분석과 미시적 환경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를 베이스로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요. 그걸 이제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많은 마케터들, 특히 디지털 마케터들은 이 거시적 환경 분석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시적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능을 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신시장의 출현과 시장의 멸망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여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구조를 안 보게 됐을 경우 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타다 사례예요. 타다도 시장 진출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을 하고 택시를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출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고객들은 대만족했고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을 다 압도했어요. 택시나 버스나 이러한 이종 다른 분야의 경쟁자들도 제압을 했지만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였죠. 마케팅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철수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거시적인 요인은 시장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불리하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은 이 거시 환경, 특히 정치랑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촉각을 세워야 돼요. 한 예로 지금 코로나로 언택트 경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FDA에서 백신이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 분야가 급락을 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환경 자체가 다 바뀌고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기술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중에서 이 법 부분이 또 정치 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관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사업의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 소규모 수입 하시는 분들은 KC 인증이라던가 전파 인증, 이런 분들이 사업의 변화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 거시환경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시 환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지만, 거시 환경은 우리가 이제 놓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을 합쳐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됐을 경우에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더 전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STP, 즉 세그먼트 타겟팅 포지셔닝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거시 환경, 미시 환경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 전체 우리의 마케팅의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포인트고, STP랑 코피 믹스, 여기로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실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상품을 구체화할 것인지, 서비스를 구체화할 것인지라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 구성이 돼야 그 뒷부분도 방향을 정확히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가 좀 길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 시장 환경 분석, 이런 구조로 하는 거다, 이러한 포인트들로 접근하는 거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5번째 시간 STP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